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어릴 때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교정 전문의로서 자연스레 성장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아이들의 교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 중입니다. 오늘은 성장기 교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무턱 교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무턱인 환자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아래 치열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고, 심하면 입천장의 아래 앞니로 인해서 잇몸이 이렇게 눌리는 자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치아는 치아끼리 닿아서 저작 활동을 해야 하지만, 이런 친구분들은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적으로 입이 나와 보이고 뚱한 느낌이 들면서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위아래 씹히는 위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성인이 되었을 때 턱관절에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정교합 분류 중에서 클래스 2에 해당하는 환자군으로서 클래스 1이 정상, 3는 턱이 큰 주걱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JO에서 2001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하악골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기 클래스 2 부정교합 환자를 위한 적절한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발표한 논문도 있습니다. 치료의 시작은 혼합치열기 후기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위아래 앞니 교합하는 거 확인한 후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시기가 최대 성장기라고 표현하는 2차 성직이 시작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10살 정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성장기 이후에는 턱 교정이 치료 효과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나 환자 상태 여하에 따라 치열 교정만으로 진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 잠재력이 남아있는지 파악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필요 이상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정을 진행하시려는 부모님들도 많이 상담해봤는데,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해주려는 부모님의 심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일찍부터 시작해봤자 아이의 장치 착용 시간만 늘어날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앞니가 뻗어져 있고 아래 치열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윗입술이 많이 도드라져 보이게 되고 아랫입술은 거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앞니가 씹히지 않는 개방교합 상태라든지 이제 코로 숨쉬기 어려운 친구들은 치료 진행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코로 숨쉬는 것 자체가 힘든 아이에게는 장치 착용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에 치료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악턱이 아래턱과 치아를 전방으로 선장하지 못하게 가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해소해 주는 방식으로 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교정 장치의 종류와 방법은 다양하게 되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장치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는 헤드기어라고 불리는 장치로 상악 골격 및 구치부를 뒤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이제 마우스피스처럼 아래 턱의 위치를 바로 잡아두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종류의 교정 장치도 많으나 이름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작용 원리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 전 엑스레이 사진과 치료 후 엑스레이 사진을 중첩한 그림인데, 이제 얼굴 골격이 커지는 데 있어서 아래 턱이 확연히 전방으로 이동하여 성장하는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아래 입술 부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치료 전과 차이를 상당히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당연히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무턱 교정 같은 경우에는 아쉽겠지만 발치 교정을 동반하시게 되면 물론
중간 치아가 너무 아깝다, 나는 중간 치아도 빼기 싫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위쪽에 스크류라는 걸 좀 여러 개 박아가지고 위쪽 전체 치아를 인트루전이라고 해서 볼 함입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효과를 만들게 되게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많이 힘든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중간 치아 빼시는 교정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쵸. 사랑니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착용 시간입니다. 물론 외부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착용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나 수면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착용하시기를 설명드리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면 시에만 10시간 안쪽으로 착용하시고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치료 기간 자체가 다소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착용 협조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용 시간이 교정 3당 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시기도 합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은 교정 장치는커녕 단순히 칫솔질 시키는 것만으로도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이제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끼고 외출하는 것에 적응이 된 것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면 시에 착용하는 것 정도는 쉽게 받아들이시는 편입니다. 턱의 교정은 아이가 성장 잠재력이 남아있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성장판 사진을 찍어보고 최대 성장기가 오시기 전이라면 시작하시는 게 유리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추후 더 힘든 작업을 한다든지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양악수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장기 턱 교정으로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장의 잠재력을 좌우 대칭적으로 정상 범주에 가깝게 성장의 방향성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치료는 꼼꼼한 진료와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 혹은 내원이 간편한 곳에 있는 치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장기 교정의 경우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재발의 위험성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내원의 편의성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교정 진료는 무조건 교정 전문의에게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